경찰서 이 전 정보계장 예.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고 있었거든요. 네. 이태원 참사 발생 후에 그러니까 이 안전사고 헬로윈 안전사고 우려하는 그런 내용 정보 보고 부당하게 삭제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이 정보계장이 숨진 채 발견이 된 건데 이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지금 현재로서 어느 것도 제가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속보가 텐데. 떠서요, 바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분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었어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정보 보고 내용을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만약 이제 정보 보고가 올라왔는데 그걸 삭제했다는 말은 경찰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다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이분한테 만약에 모든 게 이분한 책임이 다 지워지면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공공의 그냥 비판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 계장입니다. 계장. 과연 계장이 이걸 삭제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을 모를 사람이 아니고 네. 하위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정보 계장이라고 하면 경찰서에 이분이 단독으로 과연 이거를 만약 했다고 하면 실행했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만든 것도 제가 볼 때는 본인 개인이 결정해서 만들었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네. 정보 보고도 뭐 보고가 됐겠죠. 만들었으면. 네. 근데 이게 참사 터지고 나서 삭제가 됐으니까 삭제될 때 그러면 누군가의 지시나 누군가의 어떤 뭐 명령이나 예. 이런 게 있었을 거라고 충분히 추론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만큼 중요한 문제를 계장선에서 알아서 했다? 네.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이제 상식의 선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네, 뭐 조사를 해봐야 되니까요. 그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계장선에서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삭제하고 삭제했을 때 자기한테 올 수 있는 불이익을 생각한다고 하면 혼자 결정했을 가능성은 좀 낮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위에 부장 또 뭐 서장까지 또는 뭐 그 위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안타까운 어떤 뭐 지금도 물론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본인이 스스로 만약에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고 하면 네. 이유가 있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네. 수사를 받고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뭔가 수사의 내용도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다음에 그 뭔가 꼬리 자르기나 본인한테 모든 게 다 이렇게 책임 지워지는 게 아닌가 하는 압박을 느꼈을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가능성을 다 따져봐야 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조사를 저는. 철저히 네.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심각한 부분이다. 이건 네. 조사를 똑바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왜 그런 선택을 만약에 스스로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고 하면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이건 분명히 따져야 돼요. 분명히 따져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시고 자, 그러니까 이 오늘 한국갤럽 조사를 좀 보면 지금 수사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경찰 일선 뭐 이 경찰 말단에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그렇죠. 수사 이루어지고 감찰이 이루어지는 있죠. 게 아니냐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요.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수습과 대응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적절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물어봤더니 70%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다는 20%밖에 안 나와요. 이거는 진짜 10명 중에 7명은 이거 정말 대응, 수습 잘못하고 있다. 경찰한테 모든 걸 지금 뒤집어 씌우려고 하잖아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경찰이 잘했다고 저는 얘기하는 네, 게 네. 아니에요. 실수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 이게 경찰만의 문제냐는 거야. 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경찰국장 행안부에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경찰총장 청장인가? 경찰청장 네. 시장 서울 경찰청장, 경찰청장, 네. 그다음에 용산구청장 네. 이런 사람들의 책임 없는 거예요? 또 위로는 총리, 대통령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를 안 하고 그 사람들은 사과도 안 하고 있는데 네. 밑에 있는 사람만 잡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이걸 경찰이 잘못해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경찰을 질타를 하고 그 모든 책임이 경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거야. 네. 이런 문제가 과연 국민들이 볼 때 합리적이라고 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경찰의 말단에 있는 분들은요 위에 지시받고 움직이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분들이 네.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기동대 배치도 그래. 기동대 배치를 정보 계장이 합니까?
아니잖아요. 예. 경찰청에서 하는 거예요. 전체 인력을 아니면 서울경찰청장이 하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기동대 몇 기동대는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배치를 하는 거지. 네. 그걸 뭐 일선에 있는 경찰들이 해? 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모든 책임은 그 사람들한테 지우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지금 네. 수사 내용을 보면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경찰이 반발을 안 하겠냐고. 그러니까 지금 수습과 대응에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이 참사 당시에 보면은 이게 제대로 왜 기동대가 배치가 안 됐고 이 계획, 그러니까 이런 인파들이 몰릴 거라고 다 이제 예상하고 있었는데 왜 이런 배치 계획 안 세웠냐. 그래서 나온 얘기가 마약에 집중했던 예, 마약 그런 단속이나 얘기가 예방 있었죠. 활동에 예. 집중했던 거 아니냐. 예. 서울경찰청장은 나와서 예방 활동, 시인했잖아요. 예방 활동에 거기에 뭐 집중한 건 맞다. 이런 취지의 얘기 또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계획 자체가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음. 그걸 가지고 현장에 있는 경찰만 이 질타하고 그건 말이 안 돼. 잡을 수 없다. 심지어 소방서장도 지금 최성범 최성범 소방서장도 김성범 입건을 했잖아요. 입건. 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웃기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10만 명 정도가 올 거다. 이거 언론에도 이미 보도가 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보도가 나왔으면 네. 경찰이 해야 될 일, 뭐 행안부가 해야 될 일, 장관이 해야 될 일, 뭐 다 미리 다 모아가지고 관련된 사람들 다 모여. 시장이 뭘 해야 돼요? 외국 나가지 말고 외국 나갈 상황이에요 지금. 모아가지고 어떻게 대응 세우자. 이게 네.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안전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그다음에 인력도 더 많이 배치해서 뭐 올라가고 내려가는 길을 분리하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전혀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분은 마약 사범 찾는 거였고 그래서 사법경찰이 많이 들어간 거고 그건 사실이고 팩트잖아요. 그렇죠.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자기 말로 얘기를 했고 네. 자 그거 한 게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야. 지금 뭔가 네. 자꾸 뭐 이렇게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을 보면 핀트가 자꾸 어긋나는데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마약 단속한 게 잘못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것도 하면서 그러면 네. 안전관리도 해야지. 그렇게 많이 모일 줄 예상을 했다면 그렇지. 그 대책을 세워야 대책을 안 세웠잖아요. 용산구청장도 그래. 본인이 직접 참석도 안 하고 부구청장이 참석했었잖아요. 네. 경찰도 왔는데 그 경찰 온 부서가 안전관리 부서가 아니에요. 기동대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청계장인가 왔대요. 아청. 뭐지? 여청. 네. 여성 청소년. 청소년. 그게 바로 마약이나 성폭행 이런 거 이제 성추행 이런 거 네. 그 사건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의지잖아요. 결국 그게. 그러면 제대로 대응을 했냐는 거야, 내 말은. 네. 그게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마약에 집중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마약만 했냐, 마약한 게 잘못이냐 이런 게 아니라고. 네. 근데 거기에 집중하면서 왜 안전관리를 안 하냐고 그러면 두 가지를 같이 하든지.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아니 그리고 밤에만 배치하면 되는 거잖아요. 낮에도 있으라는 게 아니잖아. 더 황당한 거는 그 공간에 네. 대통령 부부도 없는데 공간에서 이게 기동대가 있었다잖아요. 네, 한남동. 한남동 공간에 네, 그거 아니 공간, 대통령 네. 부부 들어온 뒤에 가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배치하고 있더라도 급하니까 일단 그날 저녁만 그 거리도 얼마 안 떨어졌어. 5분 안에 올 수 있는 거리라며 그렇죠. 거기가. 가깝죠. 그럼 잠깐 와서 거기서 일하고 네. 가면 되잖아 또. 아니 굳이 거기 계속 있어야 돼. 아무도 없는데 사람도 없는데 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는 거야. 그러니까 병력 운영을 네. 그 인력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는 경찰청이나 서울경찰청에서 짜는 건데 밑에 있는 사람들만 잡아 왜 현장에 대응 안 했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윤 대통령이 이 회의 비공개 그 장면까지 영상 공개해서 많은 보셨을 텐데 진짜 일선 경찰들을 향한 막 질타. 화를 내더라고. 네, 뭐 반말도 하고 뭐 손가락질도 하고. 행안부 장관한테 왜 얘기 안 해줘? 행안부 장관은 오늘 윤 대통령이 출국할 때 그 현장에 왔어요. 윤 아주 그냥 대통령이 신뢰를 열심히 하시나 보네. 어깨를 툭툭 쳐주면서 누가 보더라도 이제 응원해주는 힘내라. 사진 봐 사진. 네, 힘내라 이렇게 저거 얘기하는 서 있잖아, 듯한. 저봐. 아주 그냥. 네. 아이고 진짜. 자, 이제 사진 인사하는 예 거, 저렇게 어깨 쳐주고. 어깨를 툭툭 야, 쳐주고 힘내라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올라갔습니다. 진짜 대통령이 저러니 또 정진상이래. 정진석. 예. 자, 뭐 지금 네. 전용기를 타는 모습입니다. MBC는 빼고 예. 자기만 타고 가는 거잖아. 전용기를 타고 이제 가고 있는 네. 그런 모습, 출국 현장을 보고 계신데 저희 또 손을 흔드네요. 네, 손도 흔들고 이상민 웃음이 장관. 그냥 얼굴에 만연하네요.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으신지 모르겠어. 김대기 지금. 비서실장과 이상민 장관 활짝 웃는 모습을. 그래요.
이게 오늘 오전 성남공항, 서울공항 네. 그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까